저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그 두 예. 번째 유튜브가 신뢰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거와 관련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유튜브 미디어의 그 콘텐츠는 사실 신뢰도가 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게 나왔다고 한다면 예. 그만큼은 상당 부분 판타지로 채워져 있다. 그다음에 그 부분이 상당히 예. 판타지를 갖다 사실로 착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그 신장세가 굉장히 무서워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예. 특히 이제 더 그런데 이게 흔히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현상이고 크라이시스 오브 더 리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의 위기, 실제의 위기라 그러는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는 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봅니다. 예. 뉴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도 나오고 싫어하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향성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보통 오늘 이게 이제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하는 성향을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란 건 뭐냐면 내가 판단을 내릴 때 꼭 참고해야 할 때 거기서 짚어주는 게 뉴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것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실들 이걸 갖다 골고루 나한테 주는 고마운 거잖아요. 그때는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참거짓에 판단을 내리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자신을 갖다가 그런 비판적인 수용자로 보는 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예. 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싶은 뉴스만 듣는 거고요. 그게 이제 듣고 싶은 뉴스를 주는 것을 니즈라고 생각해요. 이 니즈를 만족시켜주는 공급자는 굉장한 신뢰를 받습니다. 예. 반면에 자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팩트를 말하는 데는 완전 혐오감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뭐가 되냐면은 참거짓 이게 옛날에 기준이 뭐니까 거짓말하는 놈이 나쁜 놈이었잖아요. 아닙니다. 요즘은 뭐냐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놈은 누구냐면은 지루한 놈이에요. 참거짓이 아니라 핵잼 노잼입니다. 핵잼 노잼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위와 선악의 판단보다도 이게 뭐냐면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거죠. 마음에 드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어떻게 되냐면 이게 확증 편향이라는 게 심해지는 거고 그다음에 단지 콘텐츠 공급자들도 거기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괜히 쓸데없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했다가 욕을 먹어? 안 팔려. 그런 거죠. 그래서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외려 환영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설사 거짓말로 나중에 판명이 돼도 비난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에 나를 갖다 즐겁게 했던 콘텐츠를 제공해 줬으니까 예. 그걸로 좋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그게 정치적인 싸움이었을 때 졌지만 비록 졌지만 우리 편이었어. 예. 뭐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반면에 사실을 말한 사람들은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다음에 설사 이 사람들이 말한 사실이 나중에 진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재수 없는 놈이에요. 너 때문에 진 거야. 예. 네가 진영을 흐트렸고 이른바 입진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진실과 사실을 말하는 데 대한 보상이 없어요. 예. 욕만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벌만 있거든요. 그냥 막 떼거지로 덤벼 들어가지고 모욕하고 뭡니까 온갖 욕설들 퍼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레거시 미디어 중에서 괜찮은 미디어들 있죠. 보도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는 대기업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비자 주권을 행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을 취소를 해버려요. 큰 신문은 상관없지만 경향신문이라든지 한겨레라든지 이런 조그만 잡지들, 신문들은 굉장한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오마이뉴스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아예 싣지를 못합니다. 예. 근데 기자들도 거기다 뭐 합니까? 단속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심지어는 용기 있는 기자들, 자기 일을 하는 기자들이 있으면 알릴레오라든지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서 막 공격을 해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다들 침묵하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듣게 되는 거고 대중들 전체가 이제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저쪽은 저쪽대로 그래요 또. 그렇죠. 이쪽은 또 이쪽대로 그렇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침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둘로 나눠져가지고 조국기 부대하고 태극기 부대로 나눠지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식에 기반해야 되는데 상식이라는 게 영어로 뭡니까? 카먼 센스거든요. 카먼이 없어져요. 이걸 갖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현상을 짚는 데 있어서 진 교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어 중에 혹 마음에 안 드는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정 교수께는 혹시 이러한 문제 제기에 동의는 하시지 않는지 아니면 이 자체를 전체적으로 다 동의하기가 어려우신지 그건 좀 여쭙고 싶네요. 저는 우려를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와 같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충분히 경계하고 긴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동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는 뭐 다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아까도 이제 설문조사가 나왔지만 한국에서 유튜브가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 그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신뢰도 또한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를 그렇다면 한국이 유독 편향적인 사회가 돼서 그런가라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건 이미 미국 사회라든가 유럽 사회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던 현상들인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증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상당 부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성 매체로부터 이탈이 심해졌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기성 매체가 무조건 못했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 넘어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기성 매체로부터 뭔가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예.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간에 유튜브에서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건 그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기성 언론의 문제도 물론 있다고 보지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언론과 정치 문제는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고들 얘기를 하니까,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내일 저희가 뭐 정치 개혁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정치의 굉장히 급속하고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결국은 언론 특히 이제 뉴미디어가 나오면서 그걸 소화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면 정치 쪽에 혹시 더 문제 제기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사실은 원인과 결과를 전 잘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정치의 양극화가 원인이 돼서 사람들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판, 그러니까 정파화가 일어났고 그 정파의 결과로 기성 언론에 대한 불만이 일어났고 예. 또 불만의 결과로 정파화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유튜브로 갔다. 그렇죠. 이렇게 논리 구조가 구축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이건 미스매치된 그 판단이라고 그런가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대다수의 이제 그 저널리즘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을 보면 사실 한국 사회가 정치가 그다지 그렇게까지 양극화된 사회는 아닙니다. 예. 양극화라고 진보 보수에 엄청나게 큰 대립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립의 강도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실제로 한국 사회는 여타 사회들에 비해서 특히나 유럽 사회들이나 이런 데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 실제로 정치적 선택에서 이념적 차이가 그렇게까지 강한 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사실 뭐 그 자기 왼쪽에 있으면 다 진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다 그리고 우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나라였는데 최근에 약간의 양극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이건 유럽에 비해서 보면 한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엔 이념적 편차성이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 그다지까지 문제가 되는 사회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 사실 정치 양극화는 그 이념적 문제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양극화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 분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편차가 작은 것은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사실 다 우익이거든요. 유럽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작은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작은데도 불구하고 태극기하고 뭡니까 조국기 부대가 만나면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이게 더 중요한 거고. 그 강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 사회가 한국에서 관찰하면 그것이 굉장히 세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같은 데서 싸우는 거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뭐 조국기 부대님, 태극기 부대 이렇게 멸칭을 써서 말씀하셨지만 그 두 부대가 만나가지고 서로 뭐 쥐어 터지게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프랑스에서 예를 들어가지만 프랑스에서 우익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프랑스에서 우익하고 좌익이 그렇게 세대결을 벌이는 건 난 본 적이 없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에서도 없는데. 상당히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사회가 예를 들어 없는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종교적인 대립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념적인 대립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강하게 무슨 테러라든가 어떤 사적인 어떤 잘 복수라든가 생각해보세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전 사회가 세계에서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여당 지지자들이 저 서초동에 저게 몇십만이 모이고 야당 지지자들이 뭡니까 광화문에 몇백만이 모이고 이런 나라 없습니다. 그 숫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몇십만이 네. 모이고. 예. 그 진 교수는 그거를 되게 이제 특이한 현상이 네. 있는데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죄송한데요. 네. 제가 아까 끼어든 바람에 이 사회자가 이러면 안 되는데 끼어든 바람에 약간 지금 그 다른 길로 새가지고 예. 원래 하시려던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양극화의 강도 측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는 예. 이념 편향보다 외려 그거는 타당할 수 예, 있을 예. 거라고 보는데 강해지고 있는 건 맞으나 예. 아직까지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 되게 한국 사회가 특이하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더더욱이나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양극화 현상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유튜브가 그거를 촉매제로서 작동을 할 수는 있고 그다음에 그거 정책 양극화의 결과로 유튜브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저는 유튜브로의 이동 현상이라고 하는 것의 더 중요한 원인은 예.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 기성 매체로부터의 실망감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기성 매체로부터의 실망감이 유튜브를 선택하게 만드는 쪽으로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난 결과로서 양극화의 현상을 강화시키러 갈 수는 있다라고 봐요. 예. 하지만 원인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신의 생각합니다. 한 수 같은 프로그램도 기성 매체에 대한 불신에서 글로 간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도 그렇죠. 저기 진 교수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아까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비판이 자칫 좀 건전한 어떤 부분에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의 기자들이나 활동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위축의 효과가 크냐, 그것을 통한 각성의 효과가 크냐, 사실 이것은 한 번도 기자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첫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에서 위축 효과의 우려는 충분히 우리가 대응해야 하지만 예. 여기서 얻어지는 첫 경험의 의미를 조금 더 역사적으로 좀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디어의 정치화, 정치의 미디어화가 사실은 악순환 구조로 우리나라에 존재해 왔었고요. 대한민국처럼 미디어가 과잉 정치화되어 있는 나라도 없는 거죠. 사실 우리 식사 시간에 술집에 가서 무슨 얘기합니까? 다 뭐 돈 버는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다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과잉 정치화인데 실질적으로 정치적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냥 남을 헐뜯고 비판적인 얘기만 하고 유튜브에 아까 얘기했었던 안나경 앵커가 얘기했었던 슬라이드 컷에 보면 진보와 보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들이 자기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더 많이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디어의 정치화와 정치의 미디어화가 유튜브 상황에서 존재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정치를 조금 더 의미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정치 내용이 과잉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과잉 정치지만 진짜 정치를 청년들이, 여성들이, 소수 집단이 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은 과소하다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올 총선 관련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초연결 사회가 돼 있어요. 몇몇 대의 국회의원들만이 여의도에 가서 정치하는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체제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정치적 인력으로 동원될 수 있는 체제를 미디어를 통해서 구현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정치합시다 진행하시죠. 진행은 유 작가님. 아니고 이제 출연을 출연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런 레거시 미디어에서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예. 어떤 이제까지 불신을 받았던 레거시 미디어가 조금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계기가 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네. 제가 지난 10년, 15년간 그 저널리즘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기성 매체들, 그러니까 TV라든가 아까 JTBC는 사실은 채널이고 유튜브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등 비교되는 것 자체도 사실 좀 웃긴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KBS나 JTBC 같은 또는 뭐 조선일보나 한국일보 같은 그런 한겨레 같은 데들의 가지고 있는 온라인 어떤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비율과 포털처럼 이용하거나 아니면 따로 유튜브처럼 이용하거나 이런 식의 비율을 따졌을 때 외국 같은 경우도 포털이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개별 언론사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용하는 경우들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요, 상당히. 예.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급격하게 빠진 거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빠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편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기성 매체가 변화된 어떤 매체 환경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위나 영향력이나 어떤 나름의 균형적 감각들을 변화된 온라인 매체 시대에 맡겨서 적응시켜가지고 약간 연착륙시키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지.